서울의 가을비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나는 지은 28살의 오메가 여성으로 작은 아파트에서 5살 딸 소아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남편과의 이혼 후 나는 직장에서의 압박과 육아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KTX에서 일하는 나는 매일 새벽 출근에 밤늦게 귀가하는 삶이었다. 소아는 유치원에 다니지만 그 짧은 시간조차 내게는 사치였다. 가족들은 나를 비난했다. 오메가 주제에 혼자 애를 키워. 알파 남자를 찾아. 하지만 그들의 말은 공허했다. 나는 여성이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이미 여성에게 기울어 있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그날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야근 통보가 떨어졌다. 소아의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 씨, 소아가 오늘 열이 나서 데리러 오세요. 나는 패닉에 빠졌다. 부모님은 제주도에 계시고 친구들은 각자 바빴다.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민지였다. 그녀는 내 사촌, 30살의 알파 여성으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가까웠다. 그녀의 알파 페로몬은 항상 나를 안정시키는 마법 같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 냄새가 내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민지야, 미안해. 소아를 봐줄 수 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즉시 왔다. 문을 열자 그녀의 키 큰 몸집이 비에 젖은 코트를 입은 채 서 있었다. 지은아, 괜찮아. 내가 올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소아는 열로 인해 얼굴이 붉어져 울고 있었고 민지는 재빨리 안아 올려 등을 토닥였다. 소아야, 삼촌 왔어. 이제 괜찮아. 소아는 그녀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그쳤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저렸다. 왜 그녀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한가? 왜 내 오메가 본능이 그녀를 향해 울부짖는가? 민지는 소아를 침대로 데려가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았다. 나는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다. 고마워, 민지야. 내가 아니었으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잖아. 걱정 마.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알파의 강렬한 시선이 나를 스치자 내 뺨이 달아올랐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촌으로 불렸지만 혈연은 멀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내 이모였다. 서울의 번잡한 삶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켜봐왔다. 민지는 대학 시절부터 여성에게 끌린다는 걸 알았고 나는 그걸 부러워하면서도 숨겼다. 소아가 잠든 후 우리는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지은아, 요즘 힘들지?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 김민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한 듯 했다. 나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사촌이라는 벽, 오메가로서의 사회적 압박, 그리고 LGBT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언제든 불러. 내가 베이비시터 할게.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아의 열이 내리고 나는 회사로 향했다. 민지는 이미 약속대로 소아를 돌보고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소아가 그림을 들고 달려왔다. 엄마. 삼촌이 그려준 거야. 그림 속에는 나와 민지가 손을 잡고 소아가 사이에 서 있었다. 우리 가족, 소아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웃었지만 가슴이 아렸다. 민지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오늘 김치찌개 만들었어. 소아가 좋아할 거야. 그녀의 일상이 우리 집에 스며들었다. 저녁 식사 중 소아가 물었다. 엄마, 삼촌이랑 왜 항상 웃어? 커플이야. 나는 포크를 떨어뜨렸다. 민지는 웃으며 소아야.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그녀의 뺨도 붉어졌다. 그날 밤 소아가 잠든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드라마 속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은아, 너도 사랑할 자격 있어.
민지의 속삭임이 내 귀를 간지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지야, 우리는 사촌이야.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살았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소식이 나오면 나는 몸을 사렸다. 민지는 내 손을 잡았다. 세상은 변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녀의 알파 페로몬이 방을 가득 채웠다. 내 오메가 본능이 깨어났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입술을 스쳤다. 가벼운 키스, 하지만 그것은 폭풍의 전조였다. 며칠 후, 민지는 정식으로 베이비시터가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월급을 주려 했지만 가족인데 무슨 그녀는 거절했다. 소아는 민지를 삼촌이 아닌 엄마 이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집에 두 엄마 있어 라고 말해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지은 씨, 소아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정신과 상담 고려해보세요. 나는 분노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교육 환경이 우리를 위협했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털어놓자 그녀는 나를 안아주었다. 소아는 우리를 사랑해. 그게 중요해. 그녀의 품은 안전천이었다. 하지만 외부의 압박은 점점 커졌다.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민지가 왜 자주 가? 이상한 소문 들었어.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민지의 가족도 알파로서 그녀의 비정상 취향을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한강공원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고 카페에서 속삭였다. 지은아, 내 미소가 내 전부야. 민지의 고백이 내 심장을 녹였다. 하지만 드라마는 시작이었다. 회사 동료가 우리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지은 씨, 사촌이랑 너무 친밀해 보이네. 댓글들이 쏟아졌다. 레즈. 역겹네. 나는 울었다. 민지는 무시해. 우리는 강해드라고 했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소아의 생일이 다가왔다. 우리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민지가 케이크를 구웠고 소아는 엄마랑 삼촌, 영원히 같이 라고 외쳤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사랑을 숨길 수 없다. 하지만 바로 그날 민지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베타 여성, 과거의 상처. 민지야, 아직 날 사랑하지? 그녀의 등장으로 우리의 평화가 깨졌다. 민지는 나를 선택했지만 질투와 불신이 싹 텄다. 너도 날 떠날 거지? 내 물음에 민지는 키스로 답했다. 깊은, 열정적인 키스.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몸을 섞었다. 알파와 오메가의 본능이 폭발했다. 그녀의 손길이 내 피부를 불태웠다. 지은아, 너만 사랑해. 이 쾌락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 키스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 아침이 밝았다. 소아가 우리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들, 일어났어. 파티 가자. 소아의 순수한 미소가 어젯밤의 열기를 식혔다. 우리는 웃으며 일어났다. 민지는 소아를 안아 올리며 오늘 내 생일이잖아. 공주님이라고 속삭였다. 나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전 연인 혜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생일 파티는 한강 근처 공원에서 열렸다. 소아가 풍선을 들고 뛰놀고 우리는 피크닉 매트를 깔고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다. 민지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사랑해, 지은아. 그녀의 페로몬이 바람에 실려 나를 감쌌다. 소아가 달려와 나도 사랑해 라고 외쳤다.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갑자기 혜린이 나타났다. 민지야, 우연히 봤어. 생일 파티, 그녀의 미소는 날카로웠다. 소아가 그녀를 보며 누구야? 라고 물었다. 민지는 긴장했다. 옛 친구야. 혜린은 나를 노려봤다. 오메가 사촌. 재미있네.
민지가 알파답게 선택했구나. 파티는 어색하게 끝났다. 집에 돌아와 소아를 재운 후 나는 민지에게 따졌다. 왜 그녀가 여기 왔어? 아직 연락해.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끊었어. 하지만 혜리는 집착적이었어. 과거에 나 때문에 상처받았대. 나는 울었다. 나도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 민지는 나를 끌어안았다. 절대 안 떠나. 너와 소아가 내 가족이야. 우리는 다시 사랑을 확인했다. 그녀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스치자 오메가의 본능이 깨어났다. 민지야. 더 깊게 그녀의 손이 내 옷을 벗겼다. 알파의 지배적인 터치가 나를 녹였다.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를 탐했다. 쾌락의 파도가 밀려왔다. 영원히 내 거야. 그녀의 속삭임이 내 영혼을 채웠다. 다음 주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지은 씨, 사촌이랑 동거하나 봐. LGBT 커플, 상사가 나를 불렀다. 이미지 관리 신경 써. 회사에 안 좋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보수적이었다. 동성애는 여전히 문제였다. 퇴근 후 민지에게 전화했다. 오늘 소아 데리러 올래?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다. 물론. 오늘은 피자 시켜 먹자. 집에 도착하니 소아가 민지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삼촌, 이 공주가 나처럼 돼. 소아의 질문에 민지는 웃었다. 소아는 더 예뻐질 거야? 엄마처럼. 그날 저녁 부모님이 불쑥 찾아왔다. 지은아, 민지가 왜 매일 와? 이상해. 소아가 먼저 말했다. 할머니, 삼촌이 우리 엄마야. 커플이래.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레즈비언. 이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가 소리쳤다. 민지는 나서서 기모님, 저희는 진심이에요. 소아도 행복해해요. 라고 했다. 아버지는 알파 주제의 여자를? 정신 차려. 라고 호통쳤다. 나는 울며 엄마,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났다. 이혼 소송 걸을 거야? 소아 양육권도. 그 밤, 우리는 무너졌다. 민지가 나를 안고 미안해. 내 탓이야. 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의 사랑 때문이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소아가 방으로 와 덤마들 싸우지 마으나 싫어라고 울었다. 우리는 소아를 가운데 두고 안고 잤다. 가족의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혜린이 SNS에 과거 사진을 올리며 민지, 아직 날 사랑해. 라고 도발했다. 댓글들이 폭주했다. 배신자 알파. 오메가 사촌. 역겹. 나는 민지에게 잠시 떨어져. 소아 위해 라고 말했다. 그녀는 울며 떠났다. 집은 적막했다. 소아가 삼촌 어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일주일 후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로 나는 절망했다. 한강 다리에서 서 있자 민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소아가 아파. 병원 와. 소아의 발열이 심했다. 병원에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해. 다시는 안 떠나.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소아가 깨어나 전마들, 같이 있어. 라고 했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요. 안정된 환경이 필요해요. 그 후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부모님의 양육권 소송에 맞섰다. 민지는 프리랜서 일을 포기하고 소아를 돌봤다. 내가 지킬게. 그녀의 결의가 나를 일으켰다. 혜리는 결국 포기했다. 너희 사랑이 진짜라서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강해졌다. 소아의 유치원에서 LGBT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소아가 친구들에게 두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자 선생님이 사과했다. 미안해요. 이제 이해해요.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덮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다. 소아가 선물을 풀며 지게 우리 가족이라고 외쳤다. 민지의 키스가 내 이마에 떨어졌다.
영원히 이 사랑은 드라마를 이겼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눈보라가 서울의 거리를 휘감던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따뜻한 불빛을 켰다. 소아가 트리 아래 선물을 풀며 깔깔 웃었다. 엄마, 이 인형 삼촌 닮았어. 강하고 멋져. 소아의 말에 민지가 웃었다. 소아가 제일 강아지에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고였다. 부모님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직장도 잃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다. 민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올해는 특별할 거야. 그녀의 알파 페로몬이 방을 채웠다. 오메가인 나는 그 냄새에 취해 그녀의 가슴에 기대었다. 밤이 깊어 소아가 잠든 후 우리는 발코니에 나왔다. 눈이 내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민지가 와인을 따랐다. 첫 크리스마스야. 우리만의 그녀의 입술이 내 목을 스쳤다. 나는 떨었다. 민지야, 아직 무서워. 부모님 때문에 소아를 뺏길까 봐의 그녀는 나를 끌어안았다. 안 그럴 거야. 변호사 말대로 증거 모으고 있어? 소아의 행복이 증거야. 우리는 키스했다. 깊은 눈 내리는 밤의 키스. 그녀의 손이 내 등을 타고 내려가 옷을 벗겼다. 발코니의 차가운 공기와 그녀의 뜨거운 피부가 대비되었다. 아, 민지, 내 신음이 바람에 흩어졌다. 알파의 본능이 그녀를 지배했다. 우리는 서로를 탐닉했다. 쾌락의 절정이 오자 나는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사랑해. 새해가 밝았다. 소송 첫 재판날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부모님의 변호사가 노매가 모친의 불안정 관계가 아이에게 해로워요 라고 주장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소아는 민지와 함께 행복해요. 그녀는 우리 가족이에요. 소아가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할머니, 삼촌이 제 엄마예요. 같이 살고 싶어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는 나이의 의견을 중시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우리는 승소했다. 부모님은 충격받아 생각 좀 해보자. 라고 물러섰다. 직장 문제도 해결되었다. 옛 동료가 차별 반대 캠페인을 벌여 나는 새로운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다. 민지도 함께 일하게 되었다. 파트너로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소아의 유치원은 LGBT 클럽을 만들었다. 소아가 리더가 되어 다양한 가족 사랑에 포스터를 그렸다. 뉴스에 나와 우리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서울의 레즈비언 가족, 소송 승리,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한국도 변해야 해요.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혜린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민지, 나 임신했어. 내 아이라고 했다. 베타지만 과거 관계에서 알파 스퍼밍으로 가능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거짓말이야. DNA 테스트를 요구했다. 결과는 음성. 혜린의 속임수였다. 널 돌려받으려 했어. 그녀는 자백했다. 민지는 이제 끝이야 라고 잘랐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믿어. 우리만의 미래?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소아가 꽃잎을 던지며 결혼해 라고 외쳤다. 민지가 무릎 꿇었다. 지은아, 나랑 결혼할래? 소아와 함께 반지가 빛났다. 나는 울며 등이라고 했다. 키스가 쏟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쳤다. 한국의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서약은 영원했다. 여름,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 갔다. 부모님도 초대했다. 용서해요, 어머니가 말했다. 소아의 미소가 그들을 녹였다. 바다에서 민지가 나를 안고 수영했다. 영원히 내 오메가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녹아내렸다. 밤 해변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파도 소리와 그녀의 신음이 어우러졌다. 더 에민지야의 절정에서 우리는 하나였다. 가을, 소아의 학교 입학식이 있었다. 두 엄마 데려왔어요. 소아의 자랑에 선생님들이 미소 지었다.
사회가 변하고 있었다. 우리의 드라마는 희망의 이야기로 변했다. 입학식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소아가 교복을 입고 포즈를 취했다. 엄마들, 나 커서 너희처럼 될 거야. 민지가 웃으며 더 멋지게 라고 했다. 나는 부엌에서 케이크를 자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꿈 같았다. 해고, 소송, 배신. 모든 드라마를 이겨낸 우리. 하지만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건강 문제였다. 어느 날 민지가 피를 토했다. 병원에서 진단, 스트레스성 위궤양. 알파로서의 강인함 뒤에 숨긴 피로였다. 베이비시터 하면서, 소송 준비하면서. 무리했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울었다. 왜 말 안 했어? 병실에서 소아가 삼촌, 빨리 나아해라고 그림을 그려줬다. 나는 그녀를 돌봤다. 영양제 챙기고 산책시키고. 지은아, 내가 내 약이야. 민지의 미소가 회복을 가져왔다. 회복 중 옛 친구들이 모였다. LGBT 커뮤니티 파티에서 우리는 연설했다. 사랑은 용기예요. 청중이 울었다. 소아가 무대에 올라 우리 가족 최고라고 했다. 그날 우리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비슷한 드라마를 겪은 커플들. 함께 싸워요. 그 연대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에 부모님이 합류했다. 미안했어. 이제 인정할게.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소아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이제 다 같이 라고 했다. 식사 중 민지가 이모님, 결혼식 초대해요 라고 했다. 어머니가 물론 오이라고 답했다. 가족의 화해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혜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 민지가 달려갔다. 미안해. 하지만 나 선택했어. 혜린은 이해할게. 행복해라 라고 했다. 그 만남이 마무리였다. 민지는 돌아와 끝났어. 우리만 생각하자 라고 했다. 우리는 핫스프링으로 여행 갔다. 온천에서 서로의 몸을 씻겨주었다. 내 피부가 부드러워 그녀의 손길이 로맨틱했다. 밤,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다. 알파의 지배와 오메가의 항복. 더 세게 쾌락이 우리를 채웠다. 새봄, 결혼식이 열렸다. 작은 교회에서 LGBT 목사가 주례했다. 소아가 꽃다발을 들고 앞장섰다. 엄마들, 영원히 서약 중, 민지가 너의 눈물이 내 눈물이야 라고 했다. 나는 내 강함이 내 버팀목 우리라고 답했다. 키스가 터졌다. 하객들이 울었다. 뉴스에 한국 첫 레즈비언 가족 결혼식으로 보도되었다. 사회적 변화의 상징. 여름 휴가, 부산 바다로 갔다. 소아가 모래성을 쌓으며 우리 성이라고 했다. 민지가 나를 바다로 끌고 갔다. 수영 가자, 물속에서 그녀의 몸이 스쳤다. 여기서 내 속삭임에 그녀가 웃었다. 위험하지만 우리는 물속에서 몰래 키스했다. 짜릿함이 밀려왔다. 가을, 소아의 학교에서 왕따 사건. 레즈 엄마 딸, 친구들이 놀렸다. 소아가 울며 왔다. 우리는 학교에 항의했다. 다양성 교육 강화하세요. 캠페인이 퍼졌다. 소아는 강해졌다. 난 자랑스러워. 학교 사건 후 우리는 소아를 위한 상담을 받았다. 심리사 선생님이 가족의 지지가 핵심이에요 라고 했다. 민지가 항상 곁에 으라고 약속했다. 소아는 그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두 엄마의 모험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드라마를 그렸다. 그 일기가 전시회에 나가 상을 받았다. 어린이의 관점에서 본 사랑 변론이 달려들었다. 민지의 디자인 일이 바빠졌다. LGBT 테마 브랜드와 계약했다. 너의 이야기에서 영감받았어. 그녀의 성공이 나를 기쁘게 했다. 나는 프리랜서 작가로 전환했다. 우리 사랑을 소설로 썼다. 출간 제의가 왔다.
진심의 고백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이라고 말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어머니가 민지처럼 강한 며느리 얻었네라고 했다. 아버지는 소아를 데리고 낚시 갔다. 할아버지, 엄마들처럼 사랑할게요. 소아의 말에 웃음이 터졌다. 여름 끝, 태풍이 서울을 강타했다. 전기가 끊기고 우리는 촛불 아래 모였다. 민지가 기타를 치며 노래했다. 너를 위한 소아가 박수 쳤다. 그 밤, 폭풍 소리 속에서 우리는 사랑했다. 민지야, 내가 내 피난처야. 그녀의 몸이 나를 덮쳤다. 열정적인 밤. 가을 축제, 남산타워에서 불꽃놀이를 봤다. 소아가 소원 빌자, 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빌었다. 영원한 행복. 민지가 짐이 이뤘어, 라고 속삭였다. 겨울,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갔다. LGBT 합창단이 불렀다. 사랑의 노래, 눈물이 흘렀다. 집에 돌아와 민지가 선물이라고 반지를 더 껴줬다. 영원히. 새해, 우리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LGBT 쉼터에서 아이들을 도왔다. 소아가 나도 도울게, 라고 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가 덤마들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었다. 하지만 작은 드라마. 민지의 옛 동료가 살파로서 여자랑 실망이라고 말했다. 민지는 내 선택이야, 라고 잘랐다. 나는 자랑스러워, 라고 안심시켰다. 봄, 소아의 생일,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이 왔다. 행복해 보이네 케이크를 자르며 민지가 우리 가족 우이라고 토스트했다. 생일 파티 후, 우리는 캠핑을 갔다. 강원도 산속에서 텐트를 쳤다. 소아가 불꽃놀이를 하며 최고, 라고 외쳤다. 밤, 별을 보며 민지가 이 기억나? 어렸을 때 여기 왔지, 라고 했다. 사촌놀이 이우리는 웃었다. 이제는 연인. 그녀의 손이 내 등을 어루만졌다. 오늘 밤 이 텐트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사랑했다. 소아가 자는 옆에서 속삭이는 쾌락. 쉿 민지야, 그녀의 입이 내 가슴을 물었다. 절정은 별처럼 빛났다. 집으로 돌아와 책 출간 기념 파티. 출판사에서 열었다. 지은 씨의 감동 스토리, 기자들이 몰렸다. 한국 LGBT 운동의 아이콘, 나는 단지 사랑일 뿐이에요, 라고 했다. 민지가 무대에 올라 파트너 지은에게 감사드라고 했다. 박수가 터졌다. 여름, 제주 재방문. 이번엔 혼자. 소아를 부모님께 맡기고. 해변에서 민지가 허니문처럼 기라고 했다. 우리는 스노클링하고 저녁에 와인 마시며 이야기했다. 미래의 아이 더. 입양, 민지의 제안에 나는 좋아해라고 했다. 밤, 호텔에서 열정적으로. 그녀의 알파 본능이 폭발했다. 내가 내 전부 나는 그녀의 등에 손톱을 박았다. 영원히. 가을, 소아의 학교 프로젝트. 가족 이야기 소아가 우리 사진을 붙여 발표했다. 두 엄마의 사랑, 반 친구들이 멋져, 라고 했다. 왕따는 사라졌다. 겨울, 눈사람 만들기. 소아가 3명. 우리 가족이라고 했다. 민지가 눈을 던지며 장난쳤다. 잡았다.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새봄, 입양 상담. 레즈 커플 가능해요, 상담사가 말했다. 우리는 준비했다. 소아가 동생이라고 신났다. 드라마, 옛 직장 상사가 책 봤어. 미안이라고 연락. 용서했다. 변화 감사. 여름 페스티벌, 프라이드 행사, 우리는 퍼레이드에 섰다. 무지개 깃발 들고 소아가 사랑 만세, 라고 외쳤다. 수천 명의 함성. 가을, 책 2권 집필. 희망의 여정, 민지가 일러스트 그렸다.
프라이드 후 우리는 휴식을 취했다. 인천 카페에서 브런치. 소아가 아이스크림 먹으며 또 가자 라고 했다. 민지가 매년 비라고 약속. 입양 과정 시작. 서류 제출, 인터뷰. 왜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요. 우리 대답에 사회복지사가 좋아요 라고 했다. 여름 끝, 태풍 다시. 이번엔 준비됐다. 함께 버텼다. 우리처럼 강해. 민지의 말. 가을 단풍 여행. 내장산에서 하이킹. 소아가 지치면 민지가 업었다. 영웅, 정상에서 사랑해, 외침. 겨울, 할머니 생일, 제주에서 파티. 가족 모두 모였다. 민지, 고마워, 이모의 말. 새해, 목표 세우기. 더 큰 가족, 소아가 동생 이름 지을게. 봄, 입양 승인. 3살 여아, 유나. 환영, 소아가 언니가 됐다. 유나 적응 기간. 밤 올 때 민지가 달랬다. 엄마 여기 오메가 페로몬으로 안정. 드라마, 유나의 과거 트라우마. 상담 받음. 천천히 우리는 인내했다. 여름, 가족 여행. 바다에서 유나가 처음 웃었다. 엄마, 가슴 벅참. 가을, 유치원 입학. 유나와 소아 함께. 자매. 겨울, 크리스마스. 4명의 스타킹. 가족 완성. 새봄, 유나의 첫 생일. 파티에서 소아가 케이크 불었다. 언니가 민지가 우리 딸들이라고 했다. 나는 행복해 울었다. 여름, 프라이드 재참가. 유나를 업고 행진. 다양성, 함성. 가을, 책 3권. 가족의 빛 베스트셀러. 겨울, 눈 축제. 유나가 눈 맛봤다. 차, 웃음. 새해, 5년 후 우리는 큰 집으로 이사. 우리 성, 소아의 말. 유나가 천마들 사랑 2라고 했다. 완벽한 행복. 드라마 끝, 로맨스 영원. 민지의 키스. 영원히 훔쳤어, 내 마음. 소아와 유나가 커플이라고 장난. 우리는 웃었다. 한국 사회 변했다. 동성 결혼법 제정. 우리는 공식 결혼. 결혼 1주년 여행. 앞으로도